네, 안녕하세요.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은 서클하고 SRM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났죠. 그래서 29%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세월을 낚는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이제 많이 쳐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단타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이제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단타로 이제 많이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일종의 착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혹하는 얘기는 어, 단타로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죠. 하면 굉장한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똑같은 수익이라도 1년간 묻어두고서 30% 정도 벌었다라고 한다면 거의 반응이 없죠. 하지만 이제 단타 수익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지켜봤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단타만 쳐서 매매를 하는 것은 수익과 손실을 거의 무한정 반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상위 10% 정도는 장이 좋다면은 요런 메커니즘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일반인들 거의 90% 정도는 이 손익비의 벽을 결코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잃을 타이밍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벌어놨던 거를 다시 뱉을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부분 유동 운용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묻어 놓고서 간다는 거는 자금의 규모가 정말 크거나 어떤 장기적인 확실한 비전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양극단이라고 볼 수 있죠. 단타만 하거나 아니면 장투만 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약간 중간 정도 믹스를 해 가지고 한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고정을 시켜 놓고요. 또 절반 정도는 유동적으로 단타나 스윙, 중기 요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고런 투자 방법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현 수익이 조금씩 쌓이면서 고정된 그 자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로 랜덤 워크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상승을 한다는 건데요. 이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요 파란색이 이제 단순 단타를 했을 때의 어떤 수익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클 단기 사이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렇게 하락 사이클을 타고요.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락을 하고요. 요게 반복을 하면서 박스에 갇히거나 수익이 높아져도 올라가도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인제 시간이 인제 지날수록 시간이 거듭될수록 횟수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는 그런 패턴이에요. 반면에 인제 부분 유동 운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쪼끔씩 쌓죠. 그래서 단타 수익보다는 훨씬 적지만은 그런 수익을 쪼끔씩 챙기면서 또 고정 시드는 우리가 건드리질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장기적으로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통합 수익을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1번 투자 방법, 2번 투자 방법은 결국에는 이 시간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제 단타만 치는 것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많이 벌 수도 있지만은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익이 반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비슷한 타이밍에서 비슷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수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리스크만 계속적으로 쌓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타점에만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수익 확정 그리고 손실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로스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수익을 확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긴 시간을 롱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수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손실 확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본전을 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뭐 2-3% 떨어졌다고 해서 손실로 그냥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인 시야로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인제 좀 적게 버는 것 같아요. 적게 버는 것 같지만 잃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 늘 말씀드리지만은 손절은 딱 한 가지 경우거든요. 펀더멘털이 훼손된 경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찍히는 매매일지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간헐적인 수익과 시간이 더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번, 2 번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딱 일 주일만 지나도 이 승률과 수익 면에서 압도적으로 2 번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시간 내에 수익을 낼 확률은 굉장히 적다,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인제 1 달 뭐 6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요. 웬만해서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중간중간에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 등락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인제 부분적으로 유동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 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식과 도박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인제 시간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도박장이나 뭐 카지노 같은 데 가 보면 시계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인제 시계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도박을 하다가도 끊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계는 절제와 이성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인제 보면은 뭐 국장이건 미장이건 마찬가지예요. 거래 시간을 늘린다고 해요. 최근에 뭐 국장은 거래소가 하나 또 늘게 됐죠. 그래서 뭐 국장은 12 시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나스닥은 뭐 24 시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박의 요소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거래소들이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매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매매할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곳곳에 지뢰를 밟고서 오히려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실 때는 이 도박성의 유혹 이거를 어떻게 떨쳐내는가가 결국에는 수익과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식 수익이 난 시간, 주식 수익을 내는데 걸린 시간, 그다음에 시성비라고 하죠. 시간과 성과의 어떤 비율, 그다음에 예 주식과 생활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제 주식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주식을 안 하고 인제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 이제 나머지 생활과의 관계. 요 3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 고찰을 하는 어떤 주식책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어떤 주식 서적에서도 요 3 가지에 대해서 좀 모아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제 요 3 가지가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불로소득, 그다음에 가외수익, 생각지 못한 수익이에요. 그다음에 재산 증식, 그리고 뭐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베팅, 그다음에 뭐 종목 선택, 상승, 하락, 매수, 매도, 손절.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개념들인데 요런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식으로 몇 번 따더라도 쉽게 잃어버리고 손실이 불어나는 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낚시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꾼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것뿐이죠. 그래서 뭐 고기를 빨리 잡고 싶다고 뭐 바닷속에 뭐 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낚싯대를 흔들거나 한다고 고기가 잡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이렇게 써 놨는데요. 고수는 이제 여윳돈으로 낚시를 합니다. 네. 여윳돈으로 그냥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인제 고기가 안 잡히면은 차분히 또 짐을 챙겨 가지고 '다음에 또 와야지.' 요렇게 다음을 기약을 합니다. 하지만 인제 하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생활비로 인제 낚시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하루 먹을 양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아무래도 오늘 고기를 못 잡으면 안 되니까 급한 마음에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뭐 헤엄을 못 치니까 구조대에 살려 달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낚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죠. '고기는 마음대로 잡히지 않는다.'라고 처음부터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인제 '고기를 내 맘대로 잡겠다. 잡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엔 내가 먼저 잡혀서 시장의 고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마음이 급한 사람의 돈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흔들면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면서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던 손절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을 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 주식이 올랐을 때 수익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활비나 대출 등의 자금으로 주식을 하면은 '오늘 당장 얼마를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생겨 버리죠. 이런 거는 인제 잘하던 사람도 못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은 돈이라도 여윳돈으로 새우를 낚듯이 주식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쫓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에 쫓기거나 오늘 당장에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그렇게 한다면 수익은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죠. 쫓기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여유 있게 하다 보면은 시장의 돈이 나에게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할 때 어떤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